많이 떨립니다. 존경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신영수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님, 신학용 국회 교육과 기술위원장님, 고 이종욱 총장님의 가족분들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께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개소식 행사에 대회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우리 대학이 미네소타 대학으로부터 받았던 지원을 기억하며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가 감사의 마음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어려웠던 우리의 과거 모습대로 살고 있는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늘 좋은 친구였던 고 이종욱 동무는 안양의 나저로 마을에서,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수장으로서 늘 한결같이 봉사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이름을 담긴 글로벌 의학센터의 그 활동들을 담아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부들을 지원하며 제2, 제3의 이종욱을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세계인류대학의 길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계인류대학이란 지식이나 기술적인 우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각자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 정신은 세계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이제 우리 대학과 병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많은 젊은이들을 잘 교육해서 전 세계 시민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개소식 행사의 시작을 여러 내빈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우리 대학 전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사무처장이시고 우리 대학의 명예 교수이신 신영수 처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Dr. Ban Ki-moon,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Oh Yeon-chun, and Dean of College of Medicine Kang Dae-ki, and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I am delighted to be here to be helped launching Reg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Center for Health Professions and J.W. Center for Global Medicin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lease allow me speaking in my mother tongue, in my mother university, where I have been stinting for more than 40 years, as from a student to professor in public health until my retirement. 오늘 서울대의 리저널 에듀케이션 디벨롭먼트 센터의 기념식과 JW Center for Global Medicine 개소식에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 서울의대 조교수 발령을 처음 받았을 때 처음으로 거쳐야 했던 과정이 의학교육연수원에서 교수 소양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강의, 교환 작성법, 도가적인 강의 방법, 그리고 학생 평가 방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배웠고 그 당시 선배 교수님들로부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초임 교수였던 저에게는 참으로 같은 도움이 됐습니다.
1975년에 설립된 이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은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해온 Teachers Training Center 사업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5년간 이 연수원은 꾸준히 그 역량을 축적하여 서울의대뿐만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 인력 교육 발전의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게도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WHO의 동반자 자격으로 서태평양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 교육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Regional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for Health Profession으로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의학교육연수원의 35년 만에 공헌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서태평양 지역 내 나아가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더욱 기여를 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리저널 디렉터로 부임한 뒤에 지역 내 개발도상 국가들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내셔널 에듀케이션 디벨롭먼트 센터를 설립하고 그 역량의 강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는 베트남 몽골에도 내셔널 에듀케이션 디벨롭먼트 센터의 설립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의대 리저널 에듀케이션 디벨롭먼트 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내 기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식 출범하게 된 JW 리 이종욱 센터 for 글로벌 메디슨 역시 참으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37개 회원 및 그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30%가 살고 있으며 지리,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태평양 지역 내 많은 국가들은 국민 보건의료 양상을 기하는데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지역 내 선진국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 세대 내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규모 제10위권의 국가로 도약을 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이 그 발전의 경험을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내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행사에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참석하시리라고 생각하는 원로 한 분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1975년 당시 서울의대 학장으로 재임하시며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의 창설을 주도하셨고 2002년 이종욱 박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선거 후원의 발족 시에는 후원 회장을 맡으시어 이종욱 박사의 당선에 주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일생 은사이기도 한 권혁 서울대학 명예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의대 리저널 에듀케이션 디벨롭먼트 센터의 지정과 JW 리 센터 for 글로벌 메디슨 발족을 축하드리며 전 세계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서울의대의 큰 활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적을 실현하고 부활을 확인하는
숙연하고 자랑스러운 축제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인가? 이것은 서울대학교 교육을 통한 기적, 한국인의 지혜와 투지를 확인하는 기적입니다. 또 아시아인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적입니다. 저는 이 기적은 바로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해수씨의 주인공 이종욱 박사님이시죠. 두 번째 기적은 축하하라고 오신 반기문 총장님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총장이라고 하는 공통점. 전 총장이라고 이 총장을 정말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극복의 의지를 실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숙연한 숙제와 우리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박사님께서 지난해 서울대학교 명예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지혜 기적은 우리 원예우 총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서울대학교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명예박사 학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국정감사에서 우리 신한경 위원장님 계셨습니다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졌느냐고 나중에 질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사에서 최대의 인도주의는 인간의 생명가치를 연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실현해 주신 분이 바로 이종욱 박사십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세계 기생충 왕국의 타이틀을 지니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세계 보건기구를 리드하시고 새로운 인간의 생명가치와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승진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종욱 박사님의 정신 그리고 그동안의 소중한 뜻은 오늘 바로 서울대학교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입니다만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부활은 존재한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정신적 부활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요일에 보면 신부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의 교수들은 우리에게 이 박사님의 뜻을 다시 우리가 실현시켜야 할 책무를 우리 서울대학교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에게 던져준다는 면에서 저는 수경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반기문 총장님 혼자 오실 것도 아니고 네 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기적과 부활을 확인해 주신 또 다른 기적과 부활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우리나라 유엔 가입 그 당시에 유엔 가입 129개가 됐는데 미가입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 많은 지식인들도 우리나라가 언제 유엔에 가입한지 잘 잊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북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대 많은 유엔 사무총장은 있지만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개인적인 신비와 지혜, 지도력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것도 또 다른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 캠퍼스에는 이종 글로벌 의학센터가 개설됐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마린우스 관악 캠퍼스에 반기문 국제대학원 이름을 바꾸자 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의학센터로 개설했습니다. 보통 이런 축하부를 위해서 의학센터가 개설되지만 실제로 그 상징사실은 엄색합니다. 지금 강대 학장이 깃발을 올려주지만 당장 어떻게 운영비를 만들어야 될지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글로벌 의학센터의 명예센터장으로 제가 자진해서 명예센터장 자리를 의대 교수가 투표를 해서 가만히 동의를 해준다면 제가 명예센터장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미나리 풍요로운 미루듯 인간의 육신은 유한하고 소멸하지만 그 위대한 정신은 영원합니다. 오늘 센터의 개속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의 참석은 또 매분의 참석은 이종욱 박사님의 정신이 부활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친문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살려야 되고 배우고 확산시키고 그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확산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련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배 타서 서울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신이 부활하는 과정에서 엄숙한 동반자로서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하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저 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하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40년 만에 와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49년 만입니다. 우선 총장님 좀 오랜만에 뵙게 반갑고요. 오늘 사실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개소식에 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를 초청한 건 아마 예산 좀 많이 잘 배정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연해야 되는데 특히 또 우리 박 총장님 오시고 했다니까 정말 만나 뵙고 싶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개소식을 무시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개소식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종구 소장님 정말 어깨에 책임이 무거울 겁니다. 강대 확장도 그러고 오해전 총장님 너무 연습을 오래 해가지고 내가 좀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어요. 연습되고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국제사회에서 정말 세계 대통령 할 수 있는 총장까지 배출했는데 이제 걔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우리가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 국위를 또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대한민국 이상으로 있기 위해서도 나머지 우리가 국제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행동해야 된다. 자부심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전 특히 총장님 초청 강연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초선 때 우리 총장님 장관하시고 차관하시고 다 우리 선배님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생각은 하고 싶다. 외교를 하고 싶다.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마 우리 국내 관계에서 몇 가지 전문 분야의 외교 관계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분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세계 평화 또 정말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건강 또 먹고 사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우리 반 총장님의 생각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전까지 이야기도 자주 하고 질문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때 생각과 지금 이제 천지 차이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총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세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이끌어 가실까 그 구상 듣는 걸로 만족해하면서 우리 총장님 계실 동안 더 건강하시고 또 이 총장직을 무사히 잘 끝내실 때까지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더 높여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후배 학생님들 굉장히 운 좋은 줄 아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이종호 글로벌 학센터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고 이어 글로벌 센터 이종구 소장께서 센터 설립 경과 및 운영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그 운영계획을 발표하게 된 초대 소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인척은 아닙니다. 성함이 좀 저하고 똑같이 해도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했던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의 선구자라고 하시는 지석영 선생님의 동상은 병원 앞에 있는 거 보시죠. 한편으로 스몰폭스 이라디케이션을 위해서 그 양성소와 더불어서 여러 접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병원을 이끌어나간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 계셨습니다. 이런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태동의 인터내셔널 메디슨의 태동에 이제 앞장서셨다고 볼 수 있겠죠.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로 인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질병의 퇴치와 더불어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태동이 시작됐죠. 우리나라는 전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흔해 많은 원조를 받아서 나라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 계획이 만들어지고 95년도에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월드뱅크로부터 채무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전의 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죠. 여기 세 분의 대학 학장님들이 계십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교육을 담당하셨고, 한 분은 이제 이 농대, 의대, 이렇게 세 분의 학장님이 미국에 가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켰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인연이 돼서 아마 업보가 돼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현재 속에서 좀 아까 방금은 총장님 말씀하신 그 MDG H 2000년대에 만들어져서 건강과 관련된 것이 3개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도네이션에 관한 원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도네이션을 시작을 해서 2010년도부터는 이제 원국으로 수핵에서 수원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글로벌 헬스의 리더분들이 계셨습니다. 1975년도에 내셔널 티처 스트렝스 센터, 그리고 오늘 리저널, 이 리저널 아시아 패시픽 리전입니다. 그래서 REDC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정신들은 아마도 우리 이종욱 사무총장님의 맨 오브 액션이라는 그런 정신에서부터 이어받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기민 총장께서는 MDG 에이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보건 쪽에 무려 400조의 많은 기금을 모으고 계십니다. 역시 이 건강이라는 것이 보건에 투자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역할은 메디컬 캠프나 또는 지역사회 컨트리뷰션 하는 이런 센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했던 병원이나 대학과 그 다음에 보건대학원, 또 우리 간호대학에 했었던 일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적어도 개별적 스몰 스케일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우리 대학 전체의 어떤 조직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좀 더 보건과학적 또는 헬스 시스템을 디벨롭하는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를 이름 짓게 된 고 이종욱 선배님의 그 비서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과대 교수님들한테 과연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여쭤봤더니만, 과거에 이런 트라이티 모바일 클리닉이라든가 장비를 사준 이런 것보다는 협력과 그 다음에 시스템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의견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어도
어떤 이 조직화되고 또 통합되고 다함적인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오늘의 우리 이종우 글로벌 의학센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연구와 원어를 통해서 후진국의 어떤 교육 개발 또 보건의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1바탕에 있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글로벌 의학센터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티 빌딩과 시스템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결국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고리라고 했습니다. 이 조직은 뭐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REDC하고 NEDC를 지원하는 것을 만든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고 나아가서는 로우 코스트 하이 팩트 테크놀로지를 전수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1차 보건의료를 강화시켜가는 것이 이 유니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 상에서는 하이 테크놀로지 저희가 오늘 이 회의가 화상회로 연결되듯이 지역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컨퍼런스나 비디오 컨퍼런스를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 있고 또 의학 교육에 뒷받침이 되는 어떤 의학 교육의 연구와 실적을 모아서 도서관화시키고 이거를 사업하는 역할을 저희 의학센터가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5월달에 우리 신영수 총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아직도 라오스에 이런 원팔로 C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 환자를 보고 즉시 인도치료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만 이런 환자들이 지역의 3대에 있다는 것과 또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런 마사이 지역이 사상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아마 이거는 외무부 장관을 하던 시절에 아마 이때 사상충의 퇴치를 위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오신 분도 외무부 장관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그런 컨트리뷰션서부터 학교,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넘어서 대학,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대학과 우리나라의 대학들과 연합해서 전 세계의 그 보건의료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것은 아마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퍼블릭 헬스는 이런 저스티스의 하나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저희는 많은 그 관련된 분들과 협동적으로 일을 할 예정이며 글로벌 헬스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나가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모아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조직을 리서치할 수 있는 조직과 또 국제보건의료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외국에서 받아들여서 교육하는 그런 기구로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을 계속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반기문 총장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반기문 총장님의 다 아시겠지만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1970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당시에 바로 외무고시에 합격하신 후에 다양한 분야의 외교관으로 활동하셨고 제30차인데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할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6년에 제8대 UN 사무총장에 당선되셨고 다시 2011년에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제9대 UN 사무총장에 연임되었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텐데 강의의 제목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대 생명, 세계를 치료하라 라는 제목인데 오늘 큰 박수로 총장님
존경하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님, 그리고 권인혁 전 총장님,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신용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강계희 학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원로 교수님들과 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으로부터 이종 글로벌 의학센터 개소식의 초청을 받고 저는 큰 부담 없이 여기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드릴 요량을 따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제목이 의대생의 세계를 지나가 제목은 저한테 강의 제목을 주셔서 사실 한국 방문은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있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방문이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가 의사 선생님들, 다 교수님들 또 예비 의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 상당히 참 부담스럽고 여기 오는 순간까지도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건 없지만은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일면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세계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무료로 의료 진료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무한 청소년들, 환자들을 불러서 참 악의 사랑의 이런 정신을 베풀어주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참 감명 있게 생각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종욱 박사님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신영수 박사님 소개로 해서 한 13년 전부터 알게 돼서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제네바에서 대접도 받고 또 같이 일도 하고 또 제가 장관 때에 사무총장을 하셨습니다. 사무총장을 하다가 여행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죠. 그래서 그 제네바 대사한테 지시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WHO 장으로 해야 된다. 지시를 해서 교국들과 협의해서 바로 WHO 장으로 아주 엄숙하게 처리를 하고 또 이 국내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는 이런 데까지 제가 좀 장관으로서 관여를 해서 마지막 가시는 분에게 이해를 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종욱 박사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국제 전문기구, 유엔 전문기구의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랑을 보여주셨죠.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되고 많은 젊은 학생들이 저의 본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또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전 세계 평화, 안정은 물론이고 이 질병 예방, 또 가난 극복, 인권, 신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저를 본받아서 하시겠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어떤 돈을 줄 수가 있을지 그래서 요즘 사실은 지난 5년 반 동안 밤낮 없이 잠 잘 못 자고 전 세계를 다니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개소를 통해서 우리 이단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에 계시는 이런 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국의 위상으로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사실은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때 유엔 사무총장은 매일
세계 평화, 안정 이런 문제나 다루는 것이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보건 문제에 관해서도 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이 조금 알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그런 농담을 하죠. 한 3주 전에 크로에시아에 있는 안드리아 스탐파 박사 이렇게 말하는 보건행정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들 이런 분들 말하고 좀 약간 강의를 했는데 스탐파 박사는 아시다시피 WHO를 창설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고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WHO의 아마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죠. 그 의학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 그분을 기대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고 오늘 WHO의 또 수장을 지내신 이종욱 박사님을 기대는 면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께서 이 의료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몸을 한 나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재산이 되지 못할 바에야 그러면 이 몸을 잘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만 고치는 것보다도 마음의 병도 고쳐야 이것이 진정한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를 하다가 정치에 들어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의사를 하다가 정치에 들어섰느냐? 말레이시아의 마티르 수상이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병든 썩은 몸을 할 게 아니라 나라가 썩었는데 나라를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정치를 하죠. 우리 아마 얼마 전에 되시는 김용희 의원님, 김용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아마 의사하다 정치를 하시는 분 같아요. 정의와 18대 국회의장 대행도 의사하시다. 외교부에도 또 의사하다가 이 외교 정치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미 대사는 최영진 대사가 거의 반의사 직전까지 올라갔고 이런 세대에 또 치과 의사하다가 외교관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의사하다가 이제 정치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꼭 몸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세계 병을 고치겠다. 제가 지금 세계 병을 고치겠다고 이런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제가 하는 일, 이것을 합칠 때에 세계가 진정한 건강한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강한 세상은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환경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사회와 정치가 또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컴프레hen시브하게 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는 유엔 사무총장이 완전히 의사는 아니지만 반의사증 이렇게 하는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저는 유엔 헌장에 선서를 하는데 유엔 헌장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거기에 휴머니티에 관한 분야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과 제가 거의 같고요. 작년에 우리 신영수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남태평양을 쭉 다니면서 이 보건 향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하고 보건 향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사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압니다. 영화에도 의사의 본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며느리가 예비 의사입니다. 지금 인턴 끝내고 멘턴스를 하려고 하니까 언제 제가 정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좀 약간 상당히 고생합니다. 손녀가 하나 있는데 얘가 제일 먼저 배운 게 빠이빠이 그것만 배웠어요. 빠이빠이를 이렇게 잘할까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맨날
가족한테 애를 맡겨놓고 새벽에 일찍 나가고 인형이다 없이 나가고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 아마 빠이빠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가슴이 좀 무겁고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여기서 나오는 그 영화의 그 사인이라는 영화도 있고 골든 타임이라는 영화도 있고 아마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제가 상당히 존경을 하고요. 제가 또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좀 동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금년에 1월 달에 유엔 총회에 보고를 하면서 5가지 제가 액션 아젠다를 드렸습니다. 물론 세계 평화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보건 양상도 있고 유엔도 개혁해야 되겠다. 근데 아주 포부를 제가 제2기 유엔 사무총장이 됐으니까 포부를 아주 완대하게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관련된 것 같으면 제 임기 중에 앞으로 5년 내에 제가 메이저 킬러 5개를 없애겠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폴리오, 둘째는 HIV, mother to child transmission, 그 다음에 neonatal tetanus, 그 다음에 measles,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가지는 말라리아. 이 5가지를 제가 5년 내에 완전히 말씀하겠다. 사실 말라리아는 1년에 65만 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뺏어요. 이거를 제가 5년 내에 거의 near zero death, 말라리아 related death는 near zero로 만들겠다. 5년 내에. 또 말라리아를 제가 지구상에서 박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네트 같은 걸 제공을 하고 또 약을 또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라리아보다 죽는 어린이들을 갖다가 없애겠다. 그래서 제가 G8 정상들한테 호소해서 이 insecticide treated 베드네트, 베드네트가 모스키토 네트, 이 하나에 10불씩 하는데 5억 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1억 개의 이 모스키토 네트가 필요하다. 이 화학 처리가 되는. 그래서 10억 달러를 좀 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제가 특사를 4명을 임명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물론 북아메리카에 이렇게 선진국은 말고 후진국의 지역별로 4명의 인사 출신들이나 정치인으로서 이 돈도 잘 모으고 이러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4명의 스페셜 엔보이를 만들었고 이 튜버클로시스도 제가 5년 내에 그거는 없애겠다는 얘기를 안 했지만 튜버클로시스를 위해서 전에 포르투갈 대통령에도 삼파이오 대통령을 제가 특사로 다 임명을 했고 말라리아는 또 이 헤이 챔버스라고 상당히 그 기업가로서 아주 돈도 많이 번 사람인데 그분이 타임스 매거진의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제가 말라리아 당신 특사다. 그 사람에게 2015년까지 하여튼 거의 말라리아를 방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폴리오는 지금 거의 박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스몰박스가 지금 완전히 지구상에서 박멸된 거랑 마찬가지로 폴리오는 지금 3나라뿐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이 3나라 제가 정상대학교를 전해주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인도는 재작년에 한 건도 폴리오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3나라만 잘 잡으면 이 폴리오는 이 지구상에서 반면시킬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5년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되면 스몰박스, 소아마비는 없어지는 거죠. HIV, 폴리오와 관련해서 재미난 거는
왜 폴리오가 자꾸 이렇게 생기고 안 없어지느냐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미스컨셉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이렇게 하면은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이걸 먹이면은 다음에 생식 기능이 저하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 일체 이걸 못하게 거부운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종교 지도자한테 편지 쓰고 이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돼가고 있고. HIV, AIDS도 지금 현재 3,400만 명의 환자들이 있죠. 앞으로 5년 내 1,500만까지 지금 줄을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HIV, AIDS와 관련해서 한 가지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이 지난 7월 20일부로 전 세계에서 이 HIV, AIDS를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외국인에 대한 이 차별을 철폐하는 완전 철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4년간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저희 김황식 총리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참 많이 이 교섭을 해서 4년 만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모범적인 그 행동을 취했는데 제가 2008년에 멕시코에서 에이즈 전 세계 그 회의가 있었을 때에 제가 보니까 세계 11나라가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권에 관한 것보다 보고 있습니다. 환자를 어떤 소외를 시킨다든지 차별을 시킨다든지 그런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으로서 이걸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얘기했습니다. Including my own country, Republic of Korea. 내 11나라를 내 인비 중에 전부 다 차별을 철폐하겠다. 거기에는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완전 차별을 철폐했죠. 여러분들 옛날에 60년대, 50년대 미국 가신 분들 우리 전부 다 튜버클로시스, 엑스레이, 심장, 이 폐결핵 사진을 갖고 미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다 차별이거든요. HIV, AIDS 걸린 사람이 우리 입국할 때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을 못하고. 근데 그걸 지금 없애버립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아, 가상품이라든지, 미술, 홍역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해서 5개의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이런 병을 없애겠다. 이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물론 안 죽도록 하는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안 죽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종구 박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MDG에 관해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사실 그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MDG 골이 8개 골이 있는데 그 중에 3골이 3 필라스가 이게 보건에 관한 겁니다. 넘버 4, 넘버 5, 6 이게 아동 사망률 감소, 그 다음에 산모 보건 개선, 그 다음에 HIV하고 말라리아 퇴치. 제가 HIV 말라리아 퇴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every woman, every child 말씀하셨는데 매일 800명의 여성이 그냥 불필요하게 죽는 겁니다. 아무 죄 없이 임신 중독증이나 출산 과정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2만 명의 아동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5살 미만의 아동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를 잡겠다. 그래서 every woman, every child. 제가 어마어마한 국제 어웨이니스를 갖다 올리고 있고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지지만 하지 말고 돈을 좀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400억 달러를 보고 4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니까 요즘 경제 위기에서 그걸 가지고 제가 5년 내에 1600만 명의 여성과 5살 미만의 아동들의 생명을
구하겠다.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것이 또 저입니다. 제가 제 수술은 못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수술하겠다. 이 제도를 수술하고 제가 HIV에서는 대한민국의 제도를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every woman, every child에서 여성들의 보건을 갖다 제가 지키겠다. 이 임신부터 시작해서 임신 9개월 아동이 2살까지 될 때가 100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일 동안의 아동들의 이 보건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2살까지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오래 살고 병에 안 걸리고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이제 의학 보고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위 SUN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해서 SUN Scaling Up Nutrition 이게 SUN이죠. 이 SUN 태양이고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주고 영양분을 제공해서 이 어린이들의 보고를 갖다 향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나 다른 안 걸릴 병의 타입이 좀 예방 면역이 생기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유엔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목표가 뭐냐? 이 5가지를 하면은 NCD라고 해서 Non-Communicable Disease 4가지죠. 그러니까 이 비전염성 질병인데 이 심장 질환, 카디오버스큘러, 캔서, 만성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당뇨 이 4가지에 대해서 유엔이 이 사람들이 3,600만 명이 죽어요. 1년에 세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망자의 80%는 NCD다 이 기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필요한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죽느냐? 우선 라이프 패턴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많이 안 마시고 또 이 운동 적당히 하고 이렇게만 해도 훨씬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유엔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66년 만에 유엔 총회에서 이 정상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NCD를 고치자. 거기도 많이 해지는 거예요. 제가 다보스 포럼에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심장 질환 이런 거 가지고서 한 1000여 명 많은 질의응답을 하는 땅을 뺐죠. 그러나 답변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다음의 목표는 뭐냐면 이 Neglected Tropical Disease. 이거 의사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특히 신 박사님 맨날 하시는 게 Neglected Tropical Disease. 이 브라질 아마존 강이나 아프리카 그런 데 가면 약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들이 약을 개발 안 합니다. 에이즈 약은 자꾸 개발이 돼서 에이즈 약만 먹으면 그냥 제대로 생명은 연장이 되는데 이 병은 치사병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기니웜 디지즈나 슬리핑 시크니스나 시비어 댕게 이런 이게 17가지가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이 뭔다든지 간이 간병으로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약을 제약회사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해요. R&D가 전혀 투입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Neglected Tropical Disease NTD를 다음에 자기 계획으로 해서 좀 끌고 나가겠다. 지금 WHO나 빌 게이츠 재단 이런 데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NTD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15억 명이 되고 있습니다. 15억 명. 이것도 거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인간의 존엄과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여성과 모자 보건. 모자 보건은 이건
우선 모자 보건이 잘 돼 사회가 잘 된다. 사회가 건강하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애들이 건강하고 애들이 잘 커야 우리 사회가 다 건강하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튼 유엔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그 위기 상황에 출장을 많이 했지만은 이 보건 문제만 가지고 작년과 금년에 벌써 집중적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또 작년에 5나라를 완전히 보건 문제만 가지고 제가 저기 보건담당 특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해서 어웨어니스 올리고 정부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촉구시키고 예산을 좀 더 쓰라고 자꾸 촉구가. 금년에는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 문바이까지 가서 인도가 지금 그 폴리오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선은 축하를 하고 절대 이게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 그 이타 모자 보건에 대해서 많은 그 협조와 격려를 지금 하고 왔습니다. 어제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뿐이 안 되겠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그 휴머니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어서는 좀 불가능하다. 우선은 아픈 사람을 보고 마음이 우선 울적해지고 제가 많은 병원을 가고 그래서 병원은 웬만하면 저는 안 가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병원 시선이 거의 비슷하니까. 병원에서 하는 일은 뭐 한국에서 하는 거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거의 비슷한데 물론 시선이 좀 시원찮죠. 제가 가는 게 소위 그 헬스 포스트, 제일 미니멈 단계 헬스 포스트, 헬스 클리닉, 헬스 센터, 그 다음에 호스피털 이렇게 이제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헬스 포스트라는 거는 그냥 뭐 약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청진기나 하나 들고 약이나 훈련 약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초가집에 앉아서 사람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서 보면 사람이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나는 살았구나 이렇게 얼굴에 그렇게 표정이 써 있습니다. 진짜 험악한 거는 저기 못 보죠. 지금 저는 뭐 그냥 눈으로 흘리고 먹고 아프리카나 개동부에서 병원에 입원만 할 수 있다. 그 자체는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참 참혹한 적이 많은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진짜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컴패션을 가져야 된다. 컴패션이 없으면 그걸 못 고치죠. 그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손을 만지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컴패션만 가지고 패션이 있어요. 의사가 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꼭 하겠다. 이걸 꼭 하겠다. 그 아픈 사람을 내가 참 치근하게, 참 불쌍하게 여기려고 해서 꼭 해주겠다. 이런 패션하고 컴패션을 의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사실은 이 패션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아주 디터미네이션, 또 아주 디터미네이션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대생여 세계를 치료하라. 얼마나 그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를 치료하고 또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만 보면 나는 살았구나. 이런 표정을 제가 아주 역력히 보고 아주 제 마음에 그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헬스 포스트에도 거기만 가면 내가 살았구나 이런 그것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 희망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이 병도 잘 고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하여튼 제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제가 이제 우리 다 모두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의 이 아동
또 북한의 인도적인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연평도 이 포격 사건이 터져서 전 국민들의 감정이 그냥 격화돼갖고서 이 북한은 어떻게든지 뭐 도와줄 수 없다든지 모든 그 대화가 좀 끊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만 대통령님 이 북한에 있는 아주 불쌍하고 못 먹고 이런 영주와 이 어린아이 5살 미만 이 사람들은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선서에 그거는 돕겠다. 오늘 통일부 장관도 만나서 그거는 돕겠다. 사실은 우리가 WHO에 돈을 많이 기여하는데 그걸 전부 다 스톱을 딱 시켜놨는데 그걸 좀 풀었습니다. 사실 5살 미만의 그 건강, 2살, 5살 미만 이게 이제 약 30% 이상의 북한 아동들이 썸띵 발육 부진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발육 부진할 때 지금 여러분 통계 봤습니다만 북한 군인하고 한국 군인의 평균 신장 차이가 약 20cm 정도 차이가. 남자 20cm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그런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지금 그 북한 영유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통일됐을 때 우리 민족의 축제로 다 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썸띵이 한 세대를 더, 한 세대만 더 지나가면 뇌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의료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주 상당히 유엔에서도 긴급 자금을 동원을 하고 한국 정부나 미국, 중국 정부 이런 데도 제가 많이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의료시설은 전 세계에서도 참 내로라 하는 이런 좋은 시설이고 또 이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수님들의 수준이 전부 다 세계 정상급에 가 있는 이런 그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 잘못돼서 하기 바쁘고 정신이 없고 여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 의료 사이로 현상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물리대 다니면서 이렇게 물리대생들 이렇게 봤을 때 제 동기들 중에서 노래도 잘하고 뭐 가끔 의사 진짜 술도 잘하시고 또 뭐 잘 놀기도 하는 분들이 의사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상당히 그 장기부스로 걸려서 상당히 고생을 한 일이 전 평생에 병원 한 번 가봤는데 그때 장기부스가 걸려서 갔는데 나중에 그 술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저녁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술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의사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평소 의사 또 의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능이 아주 출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류의 휴머니티를 위한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젊은 그 의학부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장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원로 교수님들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나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혁 총장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총장을 또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엔이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와 거의 뭐 비슷하다. 다만 저는 직접 제가 수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을 해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국제적인 분위기, 제도 개선 이런 데서는 제가 처방을 하고 또 수술도 필요하면 한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번 또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안 총장님께 많은 질문들을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아쉽겠지만 우리 한 분의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반주년께 보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답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한 분만 학생 한 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프레hen시브 헬스면에서 반의사이신 박기문 사무총장님의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반의사도 아닌 서울대 본과 4학년 그리고 학생단체 글로벌 헬스 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경실이라고 합니다. 안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장기간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제기구라 함은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텐데 총장님께서는 어떠한 원칙이나 우선순위를 두시고 결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이해하게 하는 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엔 사무총장의 직을 그 전에 사무총장을 한 제1대 사무총장이 이 지구상에서 most impossible job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트리도블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임한테 땡기면서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잡을 지금 하게 될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엔 교육이 1952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93개국이니까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리제이션 시대가 돼서 이 소셜미디어도 많고 통신이 발달하고 하니까 이 193개국을 아주 하모니어스리 레콘사일 시키는 게 참 힘듭니다. 각자가 다 자기 의사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로컬 내셔널 인트레스트 이런 것이 193개가 다 와서 이걸 갖다가 그냥 커먼 인터내셔널 커먼 인트레스트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힘든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 문제 보면 사람이 막 2만 명씩 막 죽어가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거의 이게 정치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이런 문제인데 일단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인류 보편 타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당히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역시 정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컴프로마이스, 플렉서빌리티 이런 걸 다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떤 퍼미서블 라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으로서 참 어떤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이런 범위 이런 데서 플렉서빌리티를 바라고 그렇지 않고 이게 유니버설리 액셉티드 프린시플 인류 보편 타당한 가치에 관한 데서는 이 플렉서빌리티가 없다 이런 점을 제가 아주 소신으로 가지고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까지 5년간 끝나고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이 됐을 때에 그런 면에서 제가 아주 만장일치로 아주 가장 빠른 시기에 아까 총장님께서 이종욱 박사님한테 명예박사 하실 때 가장 빠른 시기에 결정이 됐다는데 아마 사무총장 재임이 가장 빠른 시기에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생각을 하십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 것.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 같든 없든 이야기 들어보면 아 이거 별로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경청을 합니다. 다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듣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는 또 별도 문제인데 안 듣고 안 해주는 거는 그때는 사람의 그 감정을 거스르죠. 그래서 저는 동양적인 그 비슷함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동양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지금 두 번째인데 사실 약 40년 만에 처음 됐으니까 그런데 많이 숙달이 이제 안 돼 있고 이 동양적인 위점이 뭐냐,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뭐냐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그렇게 많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습득을 시키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말이 참 일리가 있다. 저 사람 말하는 건 항상 원칙에 있고 가고 항상 미신으로 가고 또 자기 자신을 또 버리고 이 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말에 대해서 다들 경청을 하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제2기 사무총장을 하는 데 있어서 1기보다 훨씬 더 제가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을게요. 무릎 앉으세요. 뒤 안 보여요. 앞줄. 쭉 오래 앉아요. 앞줄 무릎 앉아요. 저쪽 무릎 앉고. 두째 줄 엉겨주죠. 자, 자기 얼굴 안 보여도 건강하지 말고 잘 들어요. 오케이, 카메라 여기 보시고요. 촬영합니다. 하나, 둘, 셋. 표정 보세요. 방송장님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오세요. 청장님 서주시고 하나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